안녕하세요. 한국은행이 5월 26일 빅스텝에 나서면 가계비 부담이 65만원 늘어난다.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5월 26일 날 0.25% 인상을 할 거지만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. 그리고 빅스텝을 안 해도 기준금리가 2022년 연내에 2%는 넘어선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. 한국은행이 갑자기 빅스텝이라는 이야기를 뉴스에 뿌리고 있습니다.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? 한국은행이 실제로 빅스텝을 한다? 당장 5월달에 5월 26일 날 한다?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5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0.5% 빅스텝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제 생각이죠. 제 생각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이라는 얘기를 왜 꺼냈을까?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아마도 2022년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한국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빅스텝인 0.5%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미리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. 왜요? 어쩌면 그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라서 그로 인한 대응으로 미리 하나의 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한국은행이 5월 26일 날 빅스텝에 나서면 가계비 부담이 65만원 늘어난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네요. 작년 연말 대비라는 거죠. 작년 연말 대비. 그런데 2.5%, 0.25% 올리지 0.5%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. 물론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.8%이고 미국 연준이 5월달에 이어 6월, 7월에도 기준금리를 0.5%씩 올릴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미국 은행의 미연준의 그 행보에 대응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. 근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기준금리가 저렇게 오르면 꽤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들이 더 든다라는 거죠.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1.5%인 기준금리가 연말에 2.5가 되고 2.75가 되면 그러한 부담은 사실상 2배에 가까운 것일 텐데 그러한 부담을 과연 빚을 진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. 감당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한 충격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까?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뻔하다라는 거죠.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불안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지금은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꽤나 힘들어지고 꽤나 어려워진다라는 거죠. 근데 그 빚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? 삶을 낮추지 않고 괜찮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죠. 지금 현재 은행에 가계대출 금리가 꽤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. 2020년 12월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2.5에서 2.6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요, 한 3.8에서 한 4.0 사이를 가고 있죠. 일반 가계대출은 20년 2.8에서 지금 4% 정도가 되죠. 신용대출은 2020년 12월에 3.5에서 지금은 한 5.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거의 신용대출로 생각하면 거의 2배가량이 된 거라고 봐야 되죠.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?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봐야죠. 신용대출의 금리가 22년 연말이 되면 7%, 8% 정도까지 갈 것 같죠. 또한 어떻겠습니까? 또한 주택담보대출도 연말이 되면 한 6%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보는 거죠.
주담대 대출은 6%, 가계대출은 8%, 6에서 한 8% 정도의 상황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울 것 같은 거죠. 지금 뉴스들이 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연끌족들이 많이 두려워한다, 힘들어한다, 뭐 아파트 가격도 흔들리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. 연끌족들의 성지였던 노도강 매물이 쌓인다, 거래는 잠잠하다, 대출 규제, 금리 인상 등 때문에 대출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.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상황이죠. 7월 1일부터는 DSR 실행이 1억 원 이상에도 적용이 되죠. DSR 규제 3단계이죠. 이러한 사항들이 더욱더 가계의 대출자들에게는 대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. 뭐 주담대 대출의 연내 6%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.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와 내년,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있을 이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? 우리를 어떻게 두렵고 공포를 가지게 만들까? 라는 생각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.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들을 믿지 않습니다. 호가로 인한 가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가짜이고 저게 진짜이고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이랬건 저랬건 간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면은 정말 뭐가 정말이었고 뭐가 가짜였는지를 알게 되겠죠.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. 5월달에 1.75%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얘기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게 요즘 모습이죠.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 0.5%씩도 올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로 인한 충격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죠. 염려스럽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삭막해진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그저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, 좋았으면 좋겠는데,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. 진짜로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눈 떠 있는 시간을 전부 다 일해서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들죠. 지금 저는 빚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. 뭐 겁나는 거죠. 저렇게 빚진 사람들이, 정말 3억 4억 빚진 사람들이 이자로 200만원 300만원 내면서 살 수 있을까? 정말 힘들 것 같은데, 그런 일이 닥치면은 진짜 나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. 어떻게든 참 잘 헤쳐나가고 잘 견뎌서 또 그 다음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는데, 참 그건 그냥 그렇게 말처럼 쉽게 지낼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. 두렵죠. 걱정입니다. 아마 이번에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대거 힘들어지고 나면 아마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많은 2030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고 재테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큰 경제 충격, 경제 어려움이 안 닥치기를 바랍니다. 꽤나 좀 지지부진하고 지겹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우직하게 자신의 삶을 잘 지키는, 자산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냥 제 바람이고 그냥 제 생각이지만 참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되죠. 안 될 수 없죠. 당연한 얘기입니다. 당연한 얘기입니다. 참 두렵죠. 너무 많은 이들이 연끌하고 비투를 했죠. 빚을 너무 많이 졌다라는 거죠. 3억 4억을 그냥 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수월하게 생각했죠. 그랬던 이들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그 대가를 아마 지불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일로, 얼마나 큰 충격으로 우리의 삶에, 우리의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될지는
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이 한국은행이 0.5%, 0.25%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빅탭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